그리고 아까 그 뭐냐 여기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어디지? 그 아볼 찾는 거 있잖아요. 아볼 찾는 거. 아까 그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아볼이란 게 아니고 아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만 가지고 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결국은 위볼이고 이쪽도 위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딴 것도 마찬가지로 좀 똑같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니까 여기도 이쪽 위볼 이쪽 위볼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빼고 약간 여기 빼고는 다 위볼이라서 그러니까 이쪽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일 겁니다. 그냥 2번에 3페이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곡점 구하기 할 때 이거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좀 더 가자 하나만.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네 번째는 f 프라임 x가 0일 때 있고 이거 0일 때 f 프라임이 0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막 극점 얘기할 때 막 무조건 뭐 뚫고 지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쪽은 반드시 뭐냐면 극점하고요 변곡점은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뭔가 미분에서 0 되는 게 있으면 이쪽은 반드시 f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x는 a에서 f 프라임 x가 0이라고 치면 그럼 f는 반드시 x 이퀄 a에서 이쪽은 극점이거나 또는 변곡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약간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때 써먹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와 있어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약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면 우리가 수투 때는 이거 그냥 무조건 극점 아니니까 확인해야 돼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가 얘가 극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멈칫 올라가는 거 얘를 가지고 이쪽은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미분에서 0 되면 뭔가 좀 특이한 건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극점 아니면 변곡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아까 약간 있어 보이게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하면 탄젠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x가 있다고 생각하면 y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변곡점이 어디니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이걸 x라고 두시면 됐고 이쪽은 2분의 x제곱이라고 두면 되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 x 3승이기 때문에 자 이쪽은 홀수 0일 때 그럼 얘는 x가 0일 때 변곡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약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1번 있죠. 11번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11번을 풀고 13, 14, 15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다 할 거 없나? 하여튼 요거 하고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자 봅시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얘를 보고 변곡점이 바로 나오면 천재.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미분에서 미분한 거에 극점이 바로 나온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얘는 그냥 이게 도함수가 축을 뚫고 지난다.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약간 이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곡점을 구할 거면 그냥 보이는 게 되게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일반적으로 두 번 미분해서 뚫고 지나는 걸 찾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2ax 빼기 4배 쓰고 코사인 2x가 될 거고요. 이게 y 프라임. 이거 가지고 뭐 극점이 바로 보이면 천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서 그냥 y2 프라임. 여기는 2a가 되고 그다음 빼기 8. 그럼 여기 이게 마이너스로 바뀔 거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2x가 되겠죠. 돼요? 그럼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는 변곡점을 갖도록 한다. 그럼 축을 뭐하고 지나라 그랬죠? 뚫고 지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럼 이게 그럼 2a 플러스 8 사인 2x라고 쓰고요. 그럼 이거 이퀄 0이라고 썼을 때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가 축을 뭐하고 지난다? 뚫고 지난다. 뚫고 지난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거거든요. 방부등식 할 때 좀 해본 적 있지 않니? 내가 방부등식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죠? 그래.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프 분리? 그래서 이건 진짜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발 얘를 넘겨. 마이너스 2a. 오늘 말한 것 중에 제일 그 효용성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sin 2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뽕을 뽑자. 4분의 1이라고 쓰자. 뭐 이렇게 방정식을 푸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a 더하기 8 sin 2x로 푸나 똑같아요. 그냥 얘나 다 똑같은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분리를 하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게 그래프 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분리가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거 쓰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sin 2x라는 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다음 사실 얘는 어차피 x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냥 다 되니까 그냥 싹 쓰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뚫고 지날 거면 그럼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가 이쪽 왔다 갔다 하면 돼. 아무데나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사이만. 그러니까 접하지만 안 하는데 접하지만.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하는 게 그냥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끝날 거라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만 곱하면 되니까 a의 범위는 4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더 많이 쓸 거거든요. 더 많이? 비슷해요. 하여튼 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분리는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 봐야 돼. 도함수의 부호 변화.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많이 쓸 거야. 그래프 분리.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리 좀 그냥 알아두세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프 분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자 15번을 한번 해볼래. 15번 이런 거 15번 내가 낸 거 아니야. 이거 평건이 낸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풀어봅시다. 같이 하자. 자, 그거 똑같아요. 변곡점. 일반적으로 두 번 미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이상 그냥 일반적으로 두 번 미분한다고 보니까 f 프라임 x 이퀄 이거 3k 코사인 kx 플러스 1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2 프라임 x를 가져가니까 여기는 보면 또 k 나가고 이쪽 그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사인 kx 플러스 24x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k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k의 역할이 뭔지가 좀 k의 역할. k의 역할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k의 역할.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3k 제곱 그다음에 사인 kx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4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y는 얘라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이 뚫고 지난다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넘겨서 그냥 그럼 이쪽은 sin kx라고 쓰고요. 앞에 3k 제곱이라고 쓰시고 여기 24x라고 쓴다는 얘기죠. 이게 낫지 않을까? 그냥 뭔가 보면? 그리고 약간 좀 더 거추장스러운 게 이게 붙어 있으니까 좀 짜증난다 이거죠. 짜친다. 그러면은 sin kx 얘가 넘겨버리니까 그러면은 k 제곱분의 8이라고 쓰고 x라고 쓰면 돼요.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k 역할은 그래서 이쪽은 k 제곱분의 8이 기울기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나마 이게 해석하기 좀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k의 최대래. k의 최대라는 거는 k의 최대라는 건 뭐냐면 자 이쪽은 기울기가 이게 가장 커야 되니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k제곱분의 8이 기울기인데 k가 제일 크래. 그럼 기울기 최소인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지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쓱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뚫고 지나면 변곡점이고 뚫고 지나면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가요. 오지게 뚫고 지나는 거죠. 그럼 얘는 변곡점이 개 많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애매하게 작으면 그러니까 뚫고 지나는 점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반드시 여기는 뚫고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건 뚫고 지나니까 얘만 변곡점으로 갖고 있으라고. 얘만 변곡점으로. 그럼 얘만 변곡점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거면 결국은 얘가 되게 또 얘기하지만 접할 때가 답인 경우가 많다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기울기 올라가다가 아직까지 계속 변곡점이 생기다가 여기서 뭐 할 때냐면 이렇게 접할 때요. 얘랑 접할 때 이거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커지면 뚫고 지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뚫고 지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변곡 접선이라고 하죠. 얘를 변곡점에서 그건 접선. 그러니까 이쪽이 제일 가장 좀 기울기가 가파른 그런 느낌이 될 거니까 다른 거랑 만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얘랑 접할 때가 돼. 얘랑 접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알면 또 이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x가 0일 때 있잖아요. x가 0일 때만 가지고 봤을 때 sin x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x로 바꿀 수 있다 하지 않았니?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린 내신 볼 게 아니라서 뭐 근사에 대한 그런 게 필요 없긴 하겠지만 알고 있긴 해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sin이라고 쓰고 kx는 무슨 x랑 똑같다 그랬죠? 이거랑 똑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y equal sin kx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접선의 방정식 여기는 접선. 이 접선이 뭐냐면 y는 무슨 x가 될까? kx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렇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럼
마찬가지 방식이야. 여기 이게 K야. 이 기울기 K라고. 근데 제가 또 누구래? K제곱분의 8이래. 돼요? 그럼 K 3승이 얼마다? 8이다. K는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어. 끝났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2다 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미분을 안 하고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굳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만큼 안 하시고 대신에 할 건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하시고요.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될 때가 있으면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그 13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13번을 보죠. 13번. 13번 할 때 야 이건 해야 되겠다. 야, 이거 하고 넘어가자. 그 그래프 그리는 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래프를 그릴 때 되게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가 있어요. 다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는. 그러니까 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는 뭐냐면 되게 좀 특이해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미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개형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게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형태인 거잖아.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다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서 내가 좀 더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너네한테 이해를 시킬 거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x라는 그래프는 이거거든. 이렇게 x라는 그래프 이거거든. 이건데 그러니까 2의 2x라는 그래프는 뭐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의 2x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얘가 그 무한대로 가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무한대로 가거든요. 이렇게 무한대. 그리고 여기는 0으로 가요. 0이 0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쓸 때 있잖아.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뭐 x라고 쓰고 리미트라고 쓴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돼요? 그럼 여기 뭐 나오죠? 1 나오죠. 차수가 뭐하니까 1이 나와요? 같으니까 1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쪽에 힘이 겁나 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곱하면 어디로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가요. 쫙 가요. 이렇게 증가할 때. 엄청나게 빨리 증가거든요. 이게 증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빨리 0으로 가요. 엄청나게 빨리. 더럽게 빨리. 그럼 여기서 끽 해봤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로그 함수는 더 느려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이쪽은 거의 막 나무 늘보처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항함수는 그래도 약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차피 초함수로 갔을 때는 뭔가 이제 이런 어떤 크기를 비교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제일 힘이 세요. 지수함수 짱입니다. 이게 최고야. 가장 봤을 때. 그 다음이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 이게 약간 그 어정쩡하네. 다항함수. 그 다음이 로그함수입니다. 얘가 증가속도가 제일 느려요. 이게 그 무한대로 가는 증가속도가 제일 느려. 그러니까 힘이 지수함수가 제일 세.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높다고 보면 돼. 얘네 셋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아.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는 0으로 가죠. 돼요? 그럼 얘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거든. 근데 얘가 다항함수고요. 얘가 지수함수면 이쪽에 힘이 세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간다. 0으로 가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미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미친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은 애초에 얘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자, 분명히 이거 두 개를 짬뽕했어. 이렇게. 두 개를 짬뽕했어. 자, 이제 얘는 이렇게 갑니다. 두 개를 짬뽕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쓱 있을 거고요. 이렇게 쓱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미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요런 느낌. 이렇게 미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0으로 가요. 이쪽은 0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0으로 갑니다.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 가운데는 어쨌든 얘도 약간 실수형, 실수. 가운데는. 그러니까 엄청 0으로 가는 거나 무한대로 가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서 얘가 0이면 이쪽도 얘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의 성질을 따라가요. 다항함수. 성질을 따라갑니다. 성질. 그래서 이쪽은 얘는 뭐냐면 절편이 절편. 절편은 다항함수의 성질을 따라가요. 절편. 그리고 대략적인 모양. 대략적인 모양. 얘는 그냥 그 다항함수를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따라간다고 보면 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쪽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쪽은 극한자, 극한. 걔는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의 성질이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가 변곡점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쪽 어딘가에 극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변곡점이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다? fx가 x-1 곱하기 x-2 뭐 이렇게 하고 뭐 2의 x제곱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가고요. 저렇게 가요. 그래서 1하고 2를 이렇게 잡아. 1하고 2 이렇게 잡고 이쪽은 이렇게 해.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미친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무한대로 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요. 이쪽은 무한대로 가는데 이쪽에 그 0으로 가는 힘이 훨씬 세니까 가다가 못 가고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은 다항함수를 따라가되 그러니까 극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지수함수 영향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가다가 힘이 빠지는 거야. 가다가 잡히는 거야. 이렇게. 잡혀서 0으로 가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대략적인 그래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니? 오케이? 물론 절편이 없거나 하면 모양이 되게 좀 애매하게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절편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물론 그럼 얘가 절편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더 부연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얘는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뭐 x 빼기 3이 있고 이쪽은 만약에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x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3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단 이 모양이 완벽하게 대칭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처럼 이렇게 대칭이진 않을 거고 대략적인 모양만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대략적인 모양이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지 않아. 대칭성 X야. 대칭성은 없어요.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는 게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기억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편이 존재할 땐 이거고요. 그러니까 몇몇 개 예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우선은 이걸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하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아까 13번 같은 경우는 y는 x가 이렇게 있고 2에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얘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변곡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개형만 가지고 보는 건 그냥 거의 여기서 끝나요. 미분하지 않아도 끝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변곡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극점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 미분하면 되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x 2에 마이너스 x.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x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얘도 막 공식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하자. 먼저는 그냥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 마이너스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쓰고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1 마이너스 x라고 쓰고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1차야. 어차피 1차. 그래서 얘가 ax 플러스 b라고 쓰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x라고 써서 가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이런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적분할 때. 그래서 적분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적분할 때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한 번 더 미분해야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이쪽은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고요.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라고 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은 이거 이퀄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극점은 1이고요. 변곡점은 2일 때도 없어요. 이거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2일 때기 때문에 2일 때 함수값은 이거죠. 2,2를 대입하시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의 제곱분의 2죠. 2의 제곱분의 2. 이거. 그리고 삼각형 뭐 OAB래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걸 B. 자 그러면은 x축과 만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A고 얘가 O고 이쪽이 B면 되는 거니까 그럼 B일 때 접선만 가지고 구하시면 충분할 거고요. 그럼 얘는 x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다.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물론 여기다 대입해서 해도 되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y 이퀄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쓰고 x 빼기 2 더하기 2 제곱분의 2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접선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만큼의 길이가 2의 제곱분의 2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럼 x축으로 한 칸 갈 때마다 2제곱분의 1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고차원적이니?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봐봐. 얘가 2제곱분의 2야. 다시 말하면 이거야. 쓱 이거고요. 자 이게 2제곱분의 2고요. 자 이쪽은 이만큼의 길이 여기 이쪽에 x값이 2인데 이만큼의 길이를 아는 게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니까 돼요? x가 1 갈 때마다 y값은 2제곱분의 1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제곱분의 2니까 몇 칸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입니다. 4,0이라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몰라도 근데 수투하려면 좀 잘 알아야 돼요. 수투. 특히 수투. 그래서 찍기좌라고 하죠. 찍기좌. 직선 기울기 좌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태로 갔을 때 저거를 보면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습관을 잘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쪽은 이만큼 길이가 4고요. 이만큼 길이가 2제곱분의 2니까 두 개 곱해서 반 나누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2제곱분의 2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 프린트로 넘어갑시다. 이걸로 다음 프린트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그래서 뭐 평균값 정리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걸 좀 약간 정리를 좀 할게요. 수투했던 거를 간단하게 되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약간 평균값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좀 몇 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것 같아요.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몇 개 좀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처음엔 좀 잘 그리고요. 나중 되면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그릴 땐 좀 잘 그려주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접선의 방정식 접방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그냥 직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합니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일 거고 접선의 기울기. 얘는 접점이죠. 접점. 요거를 좀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면 f 프라임 뭐 해서 접점을 모르면 t다 이렇게 주는 거죠. 주는 거지. 그럼 접점은 당연히 t, f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접점이 나왔다. 그럼 얘는 t, ft라는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뭐냐면 f 프라임 t가 되니까 이쪽은 y 이퀄 f 프라임 t가 되고 x 빼기 t 플러스 ft가 되겠죠. 이거는 뭐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은 바깥쪽에 있으면 이런 거 있죠. 바깥쪽에 이렇게 곡선 바깥쪽에 이렇게 뭔가 점이 있으면 a, b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제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를 t, ft라고 하죠. t, f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자, 평변과 순변이 같다. 평변 이퀄 순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위의 점일 수도 있고요. 위의 점. 이쪽은 밖의 점일 수도 밖의 점. 이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t-a 분의 ft-b가 되겠죠. b 이렇게. 이쪽은 f'-t가 되죠. 방정식 풀면 돼.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예 구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이쪽은 얘는 접선의 개수, b 처리. ft 접선의 개수입니다. 접계가 되고 이쪽은 방부등식과 방부등식과 미분 쪽과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부등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t에 관한 t에 관한 방정식,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뭐냐면 이쪽은 첫 번째가 접점의 개수 이게 됩니다. 접점의 개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근의 개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쪽은 접선의 개수랑 연관, 접선의 개수. 엄밀하게 말하면 접점의 개수랑 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맞는데 항상 이쪽이 뭐냐면 접점의 개수가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밖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접점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결국은 접선은 한 개잖아. 접점은 두 개인데 접점 둘, 접선 한 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 접선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쪽이 뭐 크거나 같긴 하지만 약간 등식 쪽에 약간 좀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그냥 방부등식과 연관되는 무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방부등식. 그래서 뒤쪽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대놓고 구하라는 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그래서 제발 이때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게 얘는 공통접선. 공통접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통접선이 이렇게 되는 것도 공통접선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공통접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쓰고 이렇게 온다라고 쓰면 그러니까 얘 자체가 접선이긴 한데 접선도 그냥 공통접선이라고 쓰면 돼. 그럼 모르니까 T! 모르니까 T야. 그럼 얘를 F, 얘를 G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FT = GT. 그 다음에 같은 접선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얘는 뭐냐면 두 번째는 F't = G'T가 되는 거죠. 다 알아, 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 나오면 절대 못해요. 절대는 아니고 안 해. 제발. 그러니까 진짜 제발 싹싹 드릴게요. 진짜 그냥 거의 이거예요. 수투 때도 난 거의 이걸로 풀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기울기가 주어지면 만약에 뭐 기울기가 뭐 K래. 그리고 이거 Y는 뭐 FX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 K인 접선을 그으래. 그럼 나는 모르니까 GX를 만들게요. GX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뭐 KX 플러스 뭐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짜증나니까 이렇게 해볼까? 너 땡기는 수 있어요? 뭐라고 합시다. 보통 이렇게 돼요. 그래서 fx가 주르륵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제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ft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t라고 줄게요. 접 t. 그럼 ft = ot 플러스 n이다. 그럼 제발 그리고 f't = 그냥 얘는 뭐냐면 5야. 그럼 이게 방정식이야. 그럼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이런 거 있잖아. 모든 연립이,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하는 건데 연립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a 플러스 b가 1, a 빼기 b가 0. 야, 이러면서 그죠?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 a b 이런 것만 연립이 아니라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거친 연립이라고 얘기해. 거친 연립. 이건 뭔 헛소리라고 얘기할 텐데 이쪽은 가감법이 아니라 이건 대입법. 제발 얘만 떠올려도 약간 이쪽에 공통 접선을 가지고 접선을 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제발. 그래서 얘는 수투할 때도 오지겠습니다. 수투할 때도 제발. 그래서 공통 접선이 나는 진짜 접선 구할 때 되게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제발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얘는 도그나 카우나 다 해. 이거는 월월 다 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다 해. 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 한다. 이렇게. 그래서 막 어떻게 해. 막 기울기도 막 방정식 풀고 하는데 그냥 그게 이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거의 모든 접선을 그냥 이렇게 씁니다. 미지수 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하면 다 나와요. 이게 그냥 나와.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답이야. 오히려 진짜 이과 거는 더 쉬울 수도 있어. 이게 훨씬.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일 거니까 수투할 때도 되고요. 미적할 때도 되니까 그냥 다 쓰세요. 이쪽. 두루두루 다 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접선의 활용과 그다음에 법선의 활용. 이겁니다. 접선의 활용과 법선의 활용. 자, 그러니까 접선의 활용은 이거는 곡선 위에 두 점이. 두 점. 그러니까 얘는 곡선 위에 두 점일 수도 있고요. 곡선 밖에 두 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랑 그다음에 곡선 위에 한 점. 이건 똑같아요. 이쪽은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도 되고요. 최소값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거다. 이거 또 지워야 되네. 이거만 지울게. 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이렇게 있고 혹은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이거야 그냥. 그럼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의 최대값. 이쪽은 가다 어머나 이렇게 해서 얘는 최소값.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냐면 이쪽은 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삼각형 넓이. 거의 문제가 나왔는데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다? 접선의 활용이다. 그냥 이거야. 그냥 바로 이겁니다. 거의 99.9%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죠. 수직거리가 제일 크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두 점이나 밖에 두 점은 약간 이걸로 대체가 가능해. 선분이야. 선분 혹은 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선분 또는 직선 이렇게 되겠죠. 아니 두 점 있으니까 이거잖아. 이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된다고 쳤을 때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아니 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있잖아. 접할 때 이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뭐냐? 풀이법은 그냥 이거야. 뭐가 없어요. 그냥 얘는 뭐냐면 자 그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일게요. 이때가 답이야. 그냥 접선이래. 그래서 접선을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이야.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이죠. 그때 넓이가 제일 클 거예요. 이거야.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요거로 가시면 되고요. 삼각형 넓이라는 건 선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선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질 거고,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접선의 활용임을 의심하시면 되는 거야.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막 법선의 활용, 법선의 활용이고요. 가끔 나옵니다. 이쪽은 이겁니다. 얘는 곡선 밖에 한 점, 곡박점, 곡선 밖에 한 점, 한 점이야. 자 이거랑 곡선 위에 한 점, 곡선 위에 한 점 사이에 거리의 얘는 반드시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미안해 잘못했어. 최대값. 반드시 얘는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이긴 하죠. 왜냐면 이게 있어. 곡선이 있어. 밖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 그랬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점점 얘가 뭐 여기 어딘가가 가장 짧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원.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어머나 처음으로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피처링 원이죠. 원. 그러니까 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좀 약간 보이는 거고 원이 없으면 우리가 원을 그려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런 원이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의 어떤 형태는 뭐냐면 그냥 딱 이겁니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기울기 곱 -1이다 이렇게.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잖아. 이게 만약에 A, B래. 밖에 점 이거 있대요. 근데 여기 모르니까 T, FT라고 주는 거죠. 이거 주는 건 거의 기본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이랑 얘랑 접하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 존재하고 공통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얘와 얘 사이 여기서 기울기가 있으면 이쪽은 T-A 분의 FT-B입니다. 이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T가 -1인 거예요. 이거야. 이 식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투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접선의 활용과 법선의 활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공통 접선을 제발 잘 쓰자. 공통 접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제발 수선의 발을 좀 잘 줘. 수선의 발. 그래서 직각 삼각형 작도하기 약간 이렇게 작도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 좀 약간 기억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약간 얘를 기억해 주시면 접선 같은 경우는 그냥 복습을 한 거예요. 복습.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수투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구해가는 형태로서 좀 말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평균 정리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